내 일상적인 잡무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로봇. 정말 오랫동안 인류의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SF 영화의 단골 소재죠. 네, 그런데 이게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인데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면서 어쩌면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특히 최근에 발표되는 기술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기술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그걸 다루는군요. 네, 바로 엔비디아가 공개한 새로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GR-OT-N1인데요. 지금 당신과 제 앞에는 이 모델의 아키텍처와 학습 방식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엔비디아의 연구 논문이 놓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GR-OT-N1이 왜 그렇게 주목받는지, 도대체 로봇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인간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인간을 닮은 다재다능한 몸,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어야 하고,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모델, 그리고 이걸 학습시킬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렇죠. 몸, 두뇌, 그리고 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그 데이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야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GPT 채트 같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긁어올 데이터가 무궁무진하죠. 이미지 생성 AI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데이터는 그런 인터넷이라고 부를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로봇을 움직여서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로봇마다 생긴 것도 사용하는 센서도 관절을 움직이는 방식도 전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아, A라는 로봇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B라는 로봇에게는 거의 쓸모가 없는 거죠. 데이터끼리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각 연구실이나 기업이 가진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데이터 섬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데이터 섬이라.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거대하게 훈련시켜서 여러 로봇에 적용하는 소위 범용 로봇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GR0N1은 바로 이 근본적인 데이터 섬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럼 그 섬들을 연결할 다리를 놓아야 했을 텐데 엔비디아는 대체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그냥 막 섞어서 쓸 수는 없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바로 데이터 피라미드라는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데이터 피라미드요? 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중요도와 종류에 따라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쌓아서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그러니까 가장 넓은 기반에는 웹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가 있어요. 비디오 데이터요? 네, 유튜브 영상처럼 사람들이 1인칭 시점으로 무언가를 하는 영상들이죠. 아, 이런 영상들은 로봇 제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로봇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아주 폭넓은 시각적, 상황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기본 교양 수업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로봇계의 상식을 배우는 단계죠. 아하, 그럼 그 위층에는 뭐가 있나요? 중간층에는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생성한 합성 데이터와 AI가 만들어낸 가상 로봇 영상이 자리 잡아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작업 데이터에 해당하죠. 시뮬레이션 데이터라면? 예를 들어 컵을 선반에 올려놓는 수만 가지 다른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 실제 로봇으로 하려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테니까요. 그렇죠. 가상 환경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실제 로봇을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해서 수집한 현실 세계 데이터입니다. 아, 진짜 배기 데이터군요. 네. 이 데이터는 가장 정확하고 품질이 높지만 수집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놓이는 거군요. 가장 귀하고 핵심적인 데이터. 맞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 덕분에
방대한 하위 계층 데이터로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먼저 쌓고 위로 올라갈수록 실제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을 학습하는 아주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학습의 순서와 체계를 설계한 거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논문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가장 비싼 현실 세계 데이터는 불과 88시간 분량이었어요. 88시간이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AI 비디오 생성 기술을 이용해서 827시간 분량으로 10배 가까이 불렸고요. 데이터를 생성해서 늘린 거군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무려 6,500시간에 달하는 78만 개의 작업 궤적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와, 엄청난 양이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네요. 데이터를 그렇게 계층적으로 학습시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처리하는 로봇의 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GR00T1의 두뇌, 즉 아키텍처의 핵심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모방한 이중 시스템 구조에 있습니다. 이중 시스템이라면 혹시 그 데니엘 카너먼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오는 개념과 비슷한 건가요? 오, 뭔가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이랑 느리고 논리적인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GR00T1의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당신이 말한 느리고 신중한 사고를 담당하는 시스템 2입니다. 시스템 2. 이건 비전 언어 모델, VLM으로 만들어졌는데 1초에 10번, 그러니까 10Hz 정도로 작동하면서 저기 있는 빨간 사과를 집어서 노란 통에 넣어줘 같은 언어 지시와 카메라로 본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요.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 네. 아, 사과를 잡고 통으로 이동해서 손을 펴야겠구나 하는 식의 큰 그림, 즉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생각하는 뇌군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행동하는 뇌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1이에요. 이건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네. 1초에 무려 120번, 120Hz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작동해요. 120Hz요. 엄청나게 빠르네요. 네, 시스템 2가 세운 계획을 입력받아서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아주 세밀하고 즉각적인 관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아,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손가락 각도를 30도로 하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생각하는 뇌가 전략을 짜면 행동하는 뇌가 그 전략을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따로가 아니에요? 네, 훈련 과정에서부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최적화됩니다. 덕분에 로봇이 추론과 행동을 아주 매끄럽게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 로봇들이 종종 보여주던 일단 멈춰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뚝뚝 끊기는 모습이 사라지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생각과 동시에 행동이 거의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네, 어떤 거죠? 아까 데이터 피라미드의 기반이 유튜브 같은 인간의 비디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에는 로봇 팔다리를 몇 도로 움직여라 같은 구체적인 액션 데이터가 전혀 없지 않나요? 맞아요. 없죠. 영상 속 사람이 손을 움직이는 거랑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학습에 활용했다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의 가장 기발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정말 똑똑한 해결책을 사용했는데 바로 잠재적 행동, latent actions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잠재적 행동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움직임 번역기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임 번역기요? 네. 비디오에 연속된 두 프레임, 예를 들어 0.1초 전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를 보고 그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코드를 생성하도록 별도의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직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오른손을 들어 왼쪽으로 뻗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보죠. 네. 이 움직임을 사람이 하든 키가 2m인 A 로봇이 하든 팔이 3개 달린 B 로봇이 하든 그 본질적인 움직임은 같잖아요. 아, 그쵸. 움직임의 의도나 형태는 같죠. 잠재적 행동은 바로 이 본질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동일한 코드로 표현해주는 기술이에요. 오른손을 왼쪽으로 뻗기,
라는 움직임은 사람 영상에서든 A 로봇 데이터에서든 B 로봇 데이터에서든 모두 움직임 코드 52번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럼 이게 일종의 만국 공통어 같은 거네요? 네, 사람의 행동이든 각기 다른 로봇의 행동이든 전부 이 잠재적 행동 코드라는 공통 언어로 번역해서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번역기 덕분에 모터 제어 명령 같은 구체적인 액션 데이터가 전혀 없는 수많은 인간 비디오와 AI 생성 비디오를 로봇 훈련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 앞서 말한 데이터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 중 하나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종류의 움직임 데이터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풀로 통합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기발한데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리네요. 데이터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의 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구조까지 갖추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게 잘 작동했나요? 논문에 나온 실험 결과는 어땠어요?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평가는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로봇 환경 두 군데 모두에서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먼저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에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여러 경쟁 모델들과 세계의 주요 벤치마크에서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GR0T1이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 일단 시뮬레이션에서는 합격점이군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이터가 아주 적은 소위 퓨샷 상환에서 성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건 무슨 의미죠? 이건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 훈련을 한 덕분에 새로운 작업을 배울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군요. 진짜 시험 때는 역시 실제 로봇 테스트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후리에 GR1이라는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모델을 탑재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디퓨전 정책 모델과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놓고 비교했는데 평균 성공률이 46.4%에서 76.8%로 엄청나게 뛰어올랐어요. 46%에서 77% 가까이요? 네,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성능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효율성 측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데이터 효율성이요? GRT-RONG-T-N1은 전체 훈련 데이터의 단 10%만 사용해서 추가 훈련을 시켰을 때 기존 모델이 전체 데이터 1000%를 다 사용해서 훈련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어요. 와, 10%만 썼는데도요? 네. 구체적인 수치로는 42.6%대 46.4%였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10분의 1 데이터만 쓰고도 거의 따라잡았다는 거잖아요. 사전 훈련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적은 양의 특정 작업 데이터만으로도 아주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논문에 나온 구체적인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으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사전 훈련만 마친 GRT-RONG-T-N1에게 빨간 사과를 집어서 바구니에 넣으라라는 지시를 내리는 테스트였어요. 네네. 그런데 연구진이 일부러 사과를 로봇의 오른손이 닿기 힘든 왼편 멀리, 왼손 바로 옆에 둔 거예요. 아, 일부러 곤란한 상황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훈련 데이터는 로봇이 오른손으로 물건을 짚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포기했나요? 정말 놀랍게도 로봇은 아무도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오, 먼저 왼손으로 사과를 집어들어요. 그리고 그걸 몸중앙으로 가져와서 오른손으로 건네받은 다음 목표 지점인 바구니에 넣는 양손 협응 전략을 스스로 구사한 거예요. 왼손으로 집어서 오른손으로 넘겨줬다고요? 그걸 스스로 판단해서요? 네. 이건 특정 작업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데이터 피라미드의 방대한 인간 비디오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일반화된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라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와, 한 손으로 안 되면 다른 손을 사용해서 협력한다는 개념을 스스로 터득한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비교군도 있었나요? 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똑같은 작업을 이 특정 작업을 위한 데이터로만 추가 훈련, 즉 파인 튜닝을 시킨 모델에게 시켰더니 네. 오히려 이 양손 협응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왜죠?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추가 훈련 데이터에는 오른손만 사용하는 사례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사고가 경직되어 버린 거죠.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결과네요. 좁은 데이터에 갇히면 오히려 더 멍청해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사전 훈련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시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엔비디아의 지알로이 트윗1이 왜 그렇게 주목받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데이터 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쌓아 올린 데이터 피라미드라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이죠. 이게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각하는 뇌인 시스템 2, 와? 행동하는 뇌인 시스템 1. 네, 그 둘로 구성된 이중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마법 같은 기술, 바로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하나의 공통 언어로 번역해주는 잠재적 행동 개념. 이걸 통해 액션 데이터가 없는 인간의 비디오까지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놀라운 데이터 효율성과 실제 환경에서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물론 논문에서도 언급하듯이 아직은 수십 초에서 몇 분 내로 끝나는 짧은 길이의 작업에 국한된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로봇은 엔지니어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거나 가르쳐준 것만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봇이 인터넷에 기록된 방대한 인간의 활동 영상을 통해 스스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진 온갖 편견이나 나쁜 습관들까지 그대로 배우게 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당신이 만약 이 로봇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영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